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한 시간 2019학년도 수일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와, 이거 뭡니까? 1번이라지만 너무 쉬운 거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순열 조합 기호들이 딱딱 쓰이는 거, 서로 다른 두 개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열을 해봐야 두 가지밖에 안 되겠습니다. 세 개에서 하나 선택하는 가지수는 당연히 세 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계산 결과 5.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좀 너무 심한가요? 자, 가볍게 맞추고 넘어갑니다. 2번 문제 시작합니다. x집합에서 y집합으로의 함수, x에서 y로 함수인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요. y는 이꼴 x. 그럼 대입한 결과들을 쭉 써볼까요? 마이너스 1, 0, 1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문제 없중요. 그러면 1번은 안 되겠고,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플러스 4에다가 7 되겠고, 뭐 당장 없는데요. 0일 때 3 되겠고, 1 대입하면 또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자, 제곱을 하라. 그렇게 되면 1, 0, 1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 다 되는 거니까 답이 되겠고요. 다음은요. 1, 0, 1 나온 것을 빼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이런 건가요? 그런데 뭐 이런 숫자도 없으니까 또 안 되겠고. 절대값을 하게 되면은 1, 0,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거기서 더하기 3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3,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또 4라는 숫자가 없죠. 자, 이런 그러니까 나온 결과 없으니까 함수가 또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가 되는 것은 3번 하나가 되겠죠. 자, 정역에 있는 원소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 공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나온 결과 치역이 되는데, 자, 이 곳에 있는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라든지 7이라든지 뭐 이런 숫자들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안 되겠다. 풀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점분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가장 기본적인 것은 x분의 1 이런 형태, 뭐 x분의 a로 할까요? a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자, x는 이꼴 채로 y는 이꼴 채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점근선인데,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죠? 평행 이동을 하는 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점근선이 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유심히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주어진 문제를 보게 되면 2x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기를 좀 보게 되면 원래 함수 자체가 2x 이런 형태로 생긴 거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2배의 x 더하기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자,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이런 결과. 자, 그러니까 이 평행 이동한 결과 자체가 그대로 점근선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까? 자, 나중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돼 있을 때 y는 있고 뭐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t 이런 형태로 돼 있을 때,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좀 빨리 구할까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요, 여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는 이꼴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좀 해주면 점근선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분차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나눌 때 몫이 생기는 거니까 y는 a분의 c, 자, 이런 형태가 점근선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점근선 역시 알아보는 거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 간단하게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 자 되어 있고, 함수가 쭉 주어져 있는데 1대1 대응이 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을 중심으로 이제 함수식이 막 달라져 있죠. 자, 근데요, 0보다 작을 때는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x 이렇게 플러스 2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0보다 클 때의, 이것도 뭐 직선인데 만약에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되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1대1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그럼 0대1도 될까요? 안 되죠. 자, 이런 형태가 돼 있어야 되겠죠. 즉 a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이 부분이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데, 이 기울기가 자, 0보다 작은 쪽의 기울기가 음수였기 때문에 이쪽 기울기도 0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a 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냥 기울기만 유지가 되게 되면 1대1 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 결과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이 4번에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정확하게 문제 이론 확실하게 인지하셔서 확실하게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무리함수가 주어지는데 정역과 치역을 차례로 나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역은 무리함수가 되려면요, 이 무리함수에 있는 저기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0보다 항상 커야 되겠죠. 그래야만 정의가 되죠. 실수가 됐으니까. 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간단하게 결과가 나오겠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0이 됐을 때 결과가 이제 뒤쪽에 이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치역 y는 또 어떻게 되는데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뭐 그래프를 그리게 되게 되면 원래 루트 x 이런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든지 그래프 그려가는 모양이니까 정역 3보다 크고 치역 1보다 크다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역 3보다 크고 치역 1보다 크거나 같다. 1번이 가볍게 정답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입니다. 4개의 숫자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하여 4자리 잔수를 만듭니다. 이렇게 될 때 홀수 개수, 홀수 이렇게 좀 뭔가 조건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충족시키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 맨 끝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고정이 됩니다. 홀수가 되어야 되니까 1 아니면 3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 앞자리에 있는 3개의 숫자를 좀 나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3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가지수 3가지, 그 다음 2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도 이번엔 또 3이 왔으니까 3을 빼버리고 1, 2, 4 요 3개를 앞쪽에 나열하면 되겠죠.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6가지. 그래서 전체는 합해서 12가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홀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홀수를 1의 자리를 이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나열한다. 뭐 어렵지 않은 이론이죠.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잘 맞춰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주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fx가 조제인데 그 역함수에 대해서 원래 함수가 역함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역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y는 equal x 대칭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대칭 이런 개념이라서 자, xy 문자를 바꿔 써놓으면 역함수가 벌써 구해진 겁니다. 물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ay는 x 플러스 3 해서 y는 왜 0이 아니다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a분의 1 x 플러스 a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결과가 맨 처음 주어진 함수랑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뭐 어떤 거를 할까요? 마이너스 3하고 a분의 3하고 결과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뭐 a하고 a분의 1 갖다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둘 다 좀 해도 뭐 큰 상관이 없는데 자, 이쪽은 이제 제곱이 돼서 a제곱은 1 해서 a 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와서 둘 중에 어떤 걸까요? 하는데 이제 이쪽을 살펴보게 되면 a 값은 그냥 자연스럽게 얼마? 마이너스를 이제 곧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뒤쪽 걸 처리해서 마이너스 1을 구해가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역함수 구해가는 과정 조금 뭐 이론이 나온 건데 y는 equal x 대칭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xy 그냥 문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죠. 바꿔놓으면 이제 아예 역함수를 구해가는 모양이 되겠고 그곳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정리하는 것처럼 y는 하고 정리해주면 이 부분이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역함수 구해가는 절차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학습되어 있다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어린이 2명과 어른 3명이 극장에 5개의 좌석에 일렬로 앉을 때 어린이끼리는 이웃한다. 자, 이웃한다라는 조건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풀이 원리는요, 묶어라 라는 부분이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원리들을 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좀 원하는 경우수를 구해가는 게 경우수의 좀 핵심이 되겠죠. 자, 어린이 2명을 좀 묶어라.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한 명처럼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른이 자, 이렇게 3명이 있으니까 자, 전체는 몇 명을 보면 되겠습니까? 4명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4명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끝이 아니고요. 이 어린이 2명이 묶여져 있는데 둘이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열하는 거. 자, 그러면 24에다가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48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리만 좀 정확하게 잘 알면 되는데 자, 이웃한다, 풀이 원리, 묶어라 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유사한 거로는요, 이웃하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이론이 있거든요. 자, 이때는 그러면 뭡니까? 자, 전체에서 반대되는 거 뺀다 그런 거 아니고요. 상대방 먼저 나열. 이것이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해도 되는 녀석들을 먼저 나열한다. 그런 다음에 그 틈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풀이 원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원리들이 있으니까 이 원리들을 좀 정확하게 잘 익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를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x-2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에 x-2 처리해주고 그러면 이게 플러스 6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점근선을 보게 되면 이제 분모를 0 만드는 이런 형태니까 x는 2가 이제 점근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누기 할 때 마이너스 3이 나가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 이 부분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그래프를 좀 살펴봤을 때 x는 2 y는 마이너스 3 오, 저 아래쪽에 그려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는 2, 4, 4분면 그런 형태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2, 4, 4분면 형태로 이거 0일 때 좀 알아봐야 된다. 0일 때 보면 음수, 자,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분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해서 정보를 좀 메모해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살펴볼까요?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점근선이 이제 2였으니까 2가 아니어야 되죠. 요거 마이너스를 살짝 바꿔놨습니다. 두 점근선의 교점은 2, 마이너스 3이다. 점근선 요 식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여기 0일 때를 보게 되면 자, 2, 4, 4분면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좀 하다 보니까 2, 4분면을 지나지 않게 그려지는군요. 맞습니다. x는 x분의 마이너스 5. 자, 여기 남는 부분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그래프를 평행이동 얼마만큼요? x로 2만큼, y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려간다. 이런 형태. 자,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개가 맞아떨어지는 자, 그런 이론 됐습니까? 자, 보기에서 이제 이렇게 맞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 유리 함수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정리해가지고 그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 식 부분을 좀 나중에 이제 분리하는 형태를 좀 잘 생각해서 자, 분모 0 만드는 거 점근선 자 나왔으면 몫으로 튀어나갈 거 그리고 뒤에 남는 부분 여기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떠나서 양수분 음수분 자 점근선 표시했고요. 그것이 음수계가 되기 때문에 2, 4, 4분면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보기에 있는 것들이 참 이렇게 뭐 되게 허접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유리함수를 어떻게 그려가느냐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서 점근선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판단해서 1, 3, 4분면 혹은 2, 4, 4분면 방향 형태에다가 그래프를 대략 그려가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특정점만 좀 표시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 방법이고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자 유리함수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9번 문제 자 여러분들도 이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10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각각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무리함수는 이제 그래프 방향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자, 1, 4분면 방향으로 이제 루트 x 이런 형태의 모양. 2, 4분면일 때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모양. 3, 4분면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모양. 4, 4분면일 땐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런 형태라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주어진 식은 4, 4분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니까 자, 이 틀을 좀 유지하는 상태에서 평행이동해서 그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나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에 이 a는 어쩔 수가 없죠. 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됐습니까? 함수식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요 수식이 이렇게 자, x가 0일 때 0을 대입하게 되게 되면 2a 이렇게 생기죠. 루트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루트 2a는 이꼴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a는 이꼴 2a는 4 해서 a는 이꼴 2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a 값이 구해지면요, 이걸 좀 처리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딱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으니까 2x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B값하고 C값도 얻어지겠습니다. B값은 4가 되겠고 C값은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을 열심히 다 더하게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되는 건가요? 자,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꼴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방향 형태, 자, 모양 형태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시작하는 이 지점을 제 과연 이만큼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자, 그래서 그 기본적인 형태에다가 평행이동하는 모양 있습니까? 평행이동된 그 모양 형태를 좀 표시해 드렸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이제 특정점을 이용해서 마저 미지수 하나 이렇게 찾아가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개형 그려가는 부분이 자, 사실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는 건데, 자, 그래프 그리는 과정을 묻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각면에 1, 2, 3, 4, 5, 6 숫자가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밑면에 놓인 수를 차례로 AB라고 했을 때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A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3A-B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 문자로 좀 정리가는 스타일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3A-5 B 이렇게 가는 게 더 구하는데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A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A가 1이면 자, 어떻게 됩니까? 3-니까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B 범위가 곧바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1, 2, 3, 4, 5, 6 6개가 전부 다 되겠고, A 값이 2다.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6-1, 6-5 해주니까 1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은 또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또 1, 2, 3, 4, 5, 6 전부 다 되겠습니다. 자, A 값이 3이 되면요 9-5,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B 값은 그러면 4, 5, 6이 되겠고, A 값이 4가 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그 7 형태가 되겠죠? 7보다 큰 숫자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2에다가 15개, 순서상 15개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 형태로 딱 주어져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뭐 하나의 공식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니겠죠. 자, 일일이 좀 조사해서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좀 차분하게. 그리고 이제 지금 원래 주어진 식도 뭐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좀 한 문자 형태로 정리를 해가는 것이 좀 과지수가 하는데 그나마 조금 유리하다는 거. 자, 제가 좀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두 함수 fx 주어져 있고 gx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차분하게 하나씩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gx가 이제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조금 정보를 좀 표시를 해보면, 자, 1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10을 집어넣으면 20이 될 텐데 1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2x 그래프 이제 20 되겠고, 10보다 클 때는 자, 이제 기울기가 조금 느슨하게 알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려지겠다. 조금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g 역함수 16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자, 16 이거 모르면 이제 k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g의 k를 구하면 이제 16. 자,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16이 될까요? 할 때, 자, 2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10보다 작은 요 EX 형태를 좀 대입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니까 아래쪽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K는 16해서 K 값은 8 이렇게 나온다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8을 구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에다가 8을 대입해 보는 거니까 8 더하기 5 이렇게 돼서 13 하게 되면 좌측 계산 결과는 자, 끝나고 같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계산하려면요 역함수 g에다가 16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g라는 함수에다 16. 자, 그럼 10보다 큰 함수니까 자, 16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6이 됩니까? 되죠? 자,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숫자가 커지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되죠? f 역함수의 26을 계산해 달라. 이 부분 모르니까 a라고 하게 되면 fa는 2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a 플러스 5 값이 26이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21 해서 자, 최종값 21 구했습니다. 그럼 13하고 21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쪽 좌측 계산 결과가 13이 나왔고 우측 계산 결과가 21이 나와서 자, 두 개의 결과를 우리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합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 34를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뭐 주어진 그대로 그냥 차분하게 대신 이제 역함수 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자, 요 역함수 구해서 16을 대입하라는 것을 원래 함수하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역함수 구하지 않고 주어진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간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좀 그나마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이니까 자, 이런 것들 좀 잘 익혀서 여러분들도 효율적인 계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함께 합니다.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눠 놓은 지도를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7가지 색이요. 5가지 영역의 색을 중복해도 사용해도 좋고 그러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서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칠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면의 색칠하기가 나왔으면 면의 색칠하기. 자, 아이디어가 극히 좀 적은 그런 부분인데 아이디어라면 첫 번째 칠하는 곳, 자, 요곳에 대한 것만 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곳,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곳을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제 아이디어는 좀 특별한 건 없고요. 특히 이제 빙 돌아가는 이런 형태들은 조금 우리가 좀 풀어가는 규칙 이제부터 좀 설명하겠지만 그런 규칙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가장 여러 면에 접하는 거니까 이곳에 먼저 칠을 해야 되겠습니다. 색깔이 7가지 있으니까 당연히 7가지 색을 먼저 딱 칠하면 되겠습니다. 7가지. 자, 칠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4군데를 칠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좀 나눠져야 되겠습니다. 자, 색을 4개를 쓸 수도 있고 그보다 좀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색이 6개 남았는데 6개 중에서 4개의 색을 이렇게 고르는 경우 4가지 색을 사용할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는 이제 4가지 색을 골라서 이제 색깔이 4가지가 돼 있으니까 4면에 칠하는 거니까 이걸 뭐 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이런 형태로 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색깔을요, 3개를 골라서 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자, 뭐, 한 가지 색깔을 뭐 2군데 칠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이 고른 3가지 색깔 중에서 과연 어떤 색을 2번 칠할까요? 그래서, 자, 이제 2회 사용색을 골라야 됩니다. 2회 사용색을 2번 쓸 색깔을 좀 골랐습니다. 자, 그 고른 색깔을 좀 이제 칠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번 칠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라 이렇게 칠하거나 혹은 가다 이렇게 칠하거나 됐습니까? 칠하는 방법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같은 색을 칠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2가지 색깔을 또 칠을 해야 되겠죠. 이 팩토리얼.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 자, 끝이 아니고요. 색깔을 2개를 골라서 2가지 색을 칠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칠할까요? 나라 여기에 같은 색, 가다의 같은 색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칠하는 방법은 또 몇 가지가 되죠? 2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 자, 전체적인 계산이 좀 상당히 좀 복잡해졌는데 그럼 계산식을 좀 써볼까요? 7 곱하기 여기는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계산이 끝났나요? 자, 2번째 계산은요. 7 곱하기 6, 5, 4 됐고 나누기 3, 2, 1 되겠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그 다음 2 곱하기 그럼 2 곱하기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약분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세 번째 식은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해서 또 2 이렇게 해서 2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자,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그냥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공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통을 딱 끄집어내게 되면 자, 이쪽이 이제 12가 남겠고 이쪽이 5까지 해주면 4, 2, 8이 남겠고 그 다음엔 공통으로 튀어나왔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30에다가 그럼 212 되겠고 곱하기 이쪽이 21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21 곱하기 21이 관심이 있는 건가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42가 되는 거니까 441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4412 문제의 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계산까지 좀 처리했는데 자, 이게 면의 색칠하기 그것도 이제 빙 돌아가면서 칠하는 이 과정이 그 중에서 좀 가장 까탈스러운 게 나온 겁니다. 그나마 규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칠하는 곳이 가장 자
가장 많은 면 접하는 곳을 제일 먼저 칠한다. 이거 하나가 거의 유일하게 뭐 아이디어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삥 돌아가는 곳들은 이 뭐 한 곳에서부터 칠을 했을 때 이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이 마지막 녀석을 과연 뭘 칠할지 이게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색깔을 4개 쓸 때, 3개 쓸 때, 2개 쓸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4개인 경우는 뭐 그대로 다 칠해야 되겠고, 이제 3개인 경우가 이제 좀 고민되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 2번 사용할 색을 고르고 그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칠하고. 자, 이렇게 이제 2개 고르는 경우에는 이제 뭐 각각 2개씩 칠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좀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에 맞는 계산 과정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 뭐 계산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틀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이제 얻어지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신경 써야 될 문항이 13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3번 설명 좀 잘 이해돼야 되는데, 자, 까탈스러운 부분이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여러분들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호를 좀 판단해서 뭐 그려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축이 주어져 있는데 점근선이 쭉 이렇게 되어 있다면, 와, 일단은 뭐 점근선을 표시해주면 주어진 식에서 점근선 x는 a고 y는 equal c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점근선 x를 봤더니 x축이 부분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a 값은 0보다 작다는 거 알겠고, 자, y 값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c 값이 양수라는 거 알겠고, 자, 그 다음에는 사분면을 어느 방향으로 그렸습니까? 2, 4, 사분면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건 b 값이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y는 루트 a의 이게 지금 부분에 이제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빼기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빼기 c로 돼 있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루트 ax 그래프 이 형태를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a 값이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 그리는 방향이 자, 이쪽 방향으로 그려가야 되는 거죠. 2,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평행이동을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보게 되면 a도 음수, b도 음수. 자, 그러면 이 결과 요 앞에 마이너스 a였으니까 최종적으로 0보다 작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0보다 작은 쪽으로 평행이동했고요. 그 다음 c가 양수인데 또 마이너스 c 돼 있습니다. 자, 그럼 평행이동을 x축으로도 음수로 해야 되고 y축으로도 음수로 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2, 4분면 방향으로. 자, 되겠습니까? 자, 아주 특이한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자,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은 2, 3, 사분면 이런 형태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거,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두 종류를 좀 잘 물어봤는데,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특징은요,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 어느 쪽 사분면이냐 이렇게 그려가는 게 이제 키포인트 형태가 되는 거고, 점근선이 위쪽이었나요? 자, 이렇게 그려가는 게 키포인트였고, 무리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 가장 기본적인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지금은 이제 2사분면 방향이었고요. 자, 요 방향에서 이제 이걸 평행이동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해서 이제 그 방향 쪽으로 그려가는. 됐습니까? 자, 그래프 그려가는 각각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습을 잘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자 14번 문제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집합 0부터 2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네요. x에서 x로의 함수. 와우. 자,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합성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직선하고 만남. 이거는 이제 y는 이꼴 f의 fx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고, y는 이꼴 2분의 1 x 그래프고, 두 그래프의 만남 이렇게 좀 이용하면 되겠는데,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잘 그려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잘 그리실 수 있겠습니까? 자, 저랑 한번 뭐 같이 그려보면 되죠 뭐.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이런 형태로 표시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역에 있는 거를 뭔가를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 이게 이제 치역에 해당하는데 그 치역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정역으로 해서 대입해서 최종 결과를 그려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합성함수는 이런 절차만 잘 거치면 됩니다. 자, 그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0부터 1까지 함수하고 1부터 2까지 함수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0부터 1 범위 나누고 1부터 2 이렇게 범위 나눠서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맨 처음에 우리가 0부터 1부터 이렇게 나누는데 0부터 1 사이에 대입한 이 결과들은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이제 0부터 1 사이에다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나요?
자, 대입을 하니까 1부터 0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F에 대입해야 되니까 1부터 0 거꾸로 이렇게 대입 들어가는 거죠. 그럼 0에서부터 전부처적으로 1까지 이렇게 돼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까지 그래프를 그렸고, 자, 그 다음은요, 1부터 2를 쭉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1부터 2를 대입하면 0부터 2까지가 나옵니다. 0부터 2까지. 그걸 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0부터 2까지 대입하게 되면 축축 그려져야 되는데, 자, 그럼 절반까지 왔다가 2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2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좀 특이하게 나왔네요. 자, 됐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져 있고. 자, 그럼 이제 2분의 1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2분의 1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2일 때 1을 지나는 이런 점 해가지고, 자, 다른 색을 써야 되겠습니다. 쫙 이렇게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하고 y는 이꼴 2분의 1x 그래프하고 만나는 이제 교점을 카운팅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원점까지 이렇게 하면 딱 몇 개가 되겠습니까? 3개가 되겠죠? 3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싸움을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뭐 나중에 이제 교점 개수 카운팅하는 게 워낙 좀 수월하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0과 1 사이의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1부터 0 나온다. 1부터 0 나온다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1부터 0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합성함수에 대입할 땐 1부터 0으로 이렇게 거꾸로 대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거꾸로 나온 이 결과를 맨 처음에 우리가 대입해준 순서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2 대입하게 되게 되면, 자, 0부터 2가 나왔고 0부터 2니까 이렇게 쭉 대입한 결과, 그럼 전체적인 모양 0으로 왔다가 다시 2까지 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을 그려가게. 됐습니까? 자, 합성함수 그래프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냐. 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 파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꼼꼼하게 좀 신경 써가지고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위에 7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겠습니다. 사각형 개수. 사각형이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4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점이 7개가 있었으니까 7개의 점 중에서 4점을 고르게 되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구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밑에 있는 4개의 점이 있는데 4개의 점에서 4개의 점을 다 골라놓으면 이 평행 뭐 일직선상에 있는 4점 가지고 사각형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빼야 되겠습니다. 뺐고요. 자, 이것만 빼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또 이 4개의 점에서 3개의 점을 고르고요. 여기 좀 4개 중에 3개를 고르고요. 나머지 이 바깥쪽에 있는 3개의 점에서 또 한 점을 딱 고르는 거야. 그냥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도 사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이요. 또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3점이 있는데 이 3점 중에서 3점을 모두 다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 4점 중에서 3점 중에서 3점 고르는 건 뭐 이건 뭐 일인데, 자,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4점 중에서 한 점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경우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3점 되는 경우가 이쪽도 있고 또 위쪽 빗변 쪽도 있으니까 또 곱하기 1을 또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빼야 되는 경우. 자, 이렇게 잘 처리해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7, 6, 5, 4까지 그냥 쓸까요? 썼으니까 4, 3, 2, 1 이렇게 4는 약분해서 필요가 없는데, 자, 이렇게 계산될 거니까 35가 되겠고요. 빼기 여기는 1인 거고 요거는 4, 3, 12가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는 1이고 이건 필요 없고 4, 2, 8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35에서 21을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14, 한 14개 정도가 만들어지겠다. 되겠습니까? 자,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이제 시험 장소에서 처리한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7개의 점 중에서 사각형 만들어 가니까 7개의 점 중에서 4개 선택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 이걸 이제 일일이 빠뜨리지 않고 조사를 잘 한다라는 사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뭔가 하나만 빠뜨려지면 이제 어긋나는 거니까. 자, 전체적인 거 어렵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잘 점검해야 될 항목, 자, 신경 써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시작합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달라.
역함수를 이렇게 식이 복잡하게 두 개씩이나 줘야 되는데 역함수를 다 구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요. 요 역함수 부분은 y는 equal x 대칭 이런 개념을 통해서 좀 처리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를 조금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1, 2, 3. 자, 3일 때 요 녀석은 1 이렇게 되면 3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군요. 자, 3일 때 1이 되는 그래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보다 클 때, 자, 3을 대입해주면 1인 건 알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얼마쯤 대입하면 될까요? 2x-5는 이꼴 x 처리하게 되면 x는 5쯤 됩니까? 알겠습니다. 4, 5 해주면 2, 3, 4, 5. 자, 5,5쯤을 대략 잡아서 그래프를 쫙 그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좀 살짝 봤지만 이거 y는 이꼴 x 대칭을 이용하려고요. 이렇게 y는 이꼴 x 좀 딱 그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래 함수가 싹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 이제 5,5도 이제 표시해야 되겠죠? 자, 그려져 있는데, 이거 이제 대칭해서 그릴 거예요. 대칭해서 이제 대략 그려졌다고 치면, 여기 이제 3,1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대칭이 약간 해가지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할 겁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쪽 부분들을 대칭한 부분들 꼭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쪽 부분 아까 이제 그래프 그려진 거 하고 y는 이꼴 x하고 둘러싸인 부분 열심히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되겠습니까? 2배 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아하, 그러면 역함수 안 해도 되는 거군요. 그냥 이거 y는 이꼴 x 대칭 이동하고 넓이를 그냥 몇 배 해주면 된다. 2배 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지금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좀 대략 그리는 5,5 이런 거 잘 구한 것 같습니다. 자, 삼각형이 넓이니까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0,0하고 이쪽에 5,5니까 5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부터 이제 높이만 잘 구하면 되겠죠. 자, 높이. 그럼 높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3,1하고 y는 이꼴 x하고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x-y는 이꼴 0 3,1 이렇게 됐으니까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2분의 3일 빼니까 이 절대값. 그럼 루트 2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계산 결과가 5가 나오는데 이게 답이 아니고요. 이곳에 이제 우리는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2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 최종 정답은 10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효율적으로 잘 풀이했더니 뭐 그리 많이 어렵지 않군요. 그 효율적으로 풀이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 y는 이꼴 x 대칭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을 비교할 때는 자, y는 이꼴 x 대칭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이 그래프 구한 거에서 어떻게 해요? 넓이 열심히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 해서 최종 답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프 역함수를 일일이 구하지 않고요. 이걸 만약에 구하게 했다면 좀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구하지 않고 풀이한 이 방법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도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fx 주어져 있고 gx가 딱 주어져 있는데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합성함수 했는데 최대값을 구하겠다. g라는 함수를 f에다가 쏙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2 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플러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합성함수 구한 거가 되겠죠. fgx 식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이 참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는 자,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2분의 3이 되겠고요. 그럼 최대값은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2분의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4분의 9가 되겠고, 자, 6 곱하기 2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9 처리되죠.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여기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여기가 계산하면 이제 9가 처리가 되나요?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여기도 뒤에 또 마이너스가 또 있죠. 자,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돼서 최종 계산 결과 마이너스 2분의 9 해서 자,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g에다가 fx를 이렇게 대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g라는 함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열심히 대입해서 한번 제곱 한번 또 빼기 3이었나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5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뭐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뭐 이렇게 빨리빨리 쓰면 되겠습니다. 6x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계산 빨리빨리 뭐 하면 되죠. 뭐 4x 제곱
플러스 2x 되겠고, 자 6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하면 이제 2차 함수가 얻어지겠습니다. 자 이런 2차 함수 역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면 꼭지점에서 최소값 되겠습니다. 자 16분의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이 되겠고 이쪽에는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3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4분의 얼마가 됩니까? 12에서 빼니까 1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4분의 11이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또 그런데 이제 서술형이라서 이 부분을 또 서술형에 또 완전 제곱식을 정리해 줘야 되나요? 와 이게 좀 몹쓸 짓인데, 자 그래프에서 이제 해석한 부분 참고를 하시고 서술형 값을 쓸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셔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합성함수를 이렇게 대입해서 합성함수를 만든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최고차가 음수인 2차 함수의 최대값 뭐 이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합성함수를 만들어서 정리했을 때 최고차가 양수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이런 형태 그려져서 최소값 꼭지점에서 갖는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자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y는 루트 3x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함수를 fx라고 하자. 그리고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x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 가로 열고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고 y축으로 1만큼 평이동. 자 이렇게 식을 쓰면 fx는 구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해야 될까요? 자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역함수는 y는 이꼴 x 대칭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성질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y는 이꼴 x 자 이렇게 돼 있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해서 여기서부터 무리함수 이렇게 그려져 가는데, 그죠? 자 이게 만나는 두 점 이게 구하면 되지, 역함수를 이렇게 뭐 굳이 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좌표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루트 3의 x-1 더하기 1 하고 y는 이꼴 x하고 만나는 이제 교점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항시키면 x-1이 되겠고, 전개하게 되면 x-1에 x-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다시 이항시키면서 x-1 공통, 그리고 x-1 빼기 3 이렇게 처리지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x좌표가 1하고 이곳에서 4 나오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이제 1이 되겠고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좌표 자체가 1,1하고 4,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 루트 2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3 루트 2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역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와 이거 역함수를 그러면 구해죠 뭐. 자 fx가 어떻게 됐었나요? 아까 3x-3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였죠. 자 역함수 구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정의역 자체는 x값이 1보다 크고 치역이 y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역함수를 구합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이제 y는 이꼴 x 대칭을 하는 거니까 x의 문자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x 루트 3y-3 플러스 1 대신 x 범위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역함수가 구해지겠습니다. 물론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이항시켜서 제곱을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죠. 3y-3 그러면은 3y는 일단 전개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본 것 같습니다. y는 3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쓰고, 자 x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제 정역에 있는 범위까지 완벽하게 답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항목들이 잘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평행이동에서 식수능고 가장 기본적인 거 처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만나는 점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점 구하고 좌표 찾아서 풀어가기. 역함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역함수를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y 범위에서 역함수를 구하면서 이제 x 범위. 자, 요거 또 빠뜨리면 이거 감점 요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범위까지 됐습니까? 자,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항목들을 질문 던졌으니까 자, 실수 없이 잘 처리해서 점수를 좀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고 자, 수일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x집합에 1, 2, 3, 4, y집합에 1, 2, 3, 4, 5, 6, 7, 8 오, 숫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물음에 답하여라.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1이 가서 대응될 숫자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8개가 되겠고요. 그럼 2는요? 이제 하나가 줄어야 되죠? 그 다음은요? 하나 또 줄여야 되죠? 또 줄여야 되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나요? 56에다가 3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3, 6, 18 되겠고 3, 5, 15에 16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이제 1680까지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1번은 조금 수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네요. 자, 뭘까요? F3은 이렇게 돼야 된다. K는 근데 잔수다. 이제 벤 다이그램 모양을 조금 이제 그려서 좀 이해를 하게 되면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숫자가 많은데 1, 2, 3, 4, 5, 6, 7, 8까지 있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이 3이 가서 대응되는 숫자가 정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 조건이 아름답습니다. 대입해준 숫자가 커지면 나온 결과도 점점 더 커져야 되는 이런 이제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증가함수 표현이 돼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K가 1이면요. K가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가 1이면 자, F3이 그럼 이제 이게 1이 되는데요. 자, 이게 1로 이렇게 대응되게 되게 되면 1, 2가 가서 대응될 숫자가 없죠. 자, 이런 걸 얻겠습니다. 그럼 K가 2부터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F3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K가 2가 되게 되면은 1을 대입해 보니까 이게 3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이제 이게 3에 이렇게 대응되게 되겠고 그럼 1, 2는 1, 2 쪽으로 대응되어야 되겠고 4는 이제 이쪽에 대응되어야 되는데 자,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1, 2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럼 4가 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5가지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K가 3이면요 F3은 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이때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3이 5에 이렇게 대응되게 되게 되면 자, 1, 2는 1, 2, 3, 4까지 대응되는 거니까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 또 4는 또 6, 7, 8에서 대응되는 거니까 3개의 숫자에서 하나 고르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18가지 개수가 얻어지겠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K값이 4가 되게 되면 F4는 얼마가 됩니까? 4를 대입해 주니까 자, 그럼 결과가 7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3이 7에 대응돼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가 6까지 돼야 되는 거니까 6 컨비네이션이 되겠고 4는 8에 대응되니까 한 가지. 됐습니까? 그럼 3, 5, 15, 15가지. 됐습니까? 자, K가 5가 되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지죠. 자,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야 되니까 20에다가 18을 더하게 되니까 38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가 조건을 좀 이리저리 요리조리 좀 따져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못 풀 정도가 나온 거 아니니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대1은 좀 무난하죠. 자, 대입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개수들을 줄여가면서 답하는 거니까 무난하게 처리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건이 비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K가 1일 때 근데 1일 때는 안 나왔으니까 K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일일이 좀 조사를 해달라. 됐습니까? 자, 3을 예로 들면 3으로 갔을 때 저 5가 이렇게 대응되게 되면 1, 2는 여기 1, 2, 3, 4 쪽에서 4는 여기 6, 7, 8 이런 쪽에서 대응돼서 됐습니까? 개수를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최종 구해가는 이런 형태. 큰 틀에서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 자, 꼼꼼하게 잘 점검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항이 마지막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항이 좀 살짝 좀 신경 쓰이는데 제 강의 좀 잘 이해했길 바라면서 자,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